4-1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db 함수예요. 그 db 함수가 나오면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입력하거나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이제 dmaximum과 dminimum을 쓰는데 함수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표 전체, 두 번째가 계산할 열번호, 세 번째가 조건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구분이라고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사탐에 해당되는 표준 편차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를 구해달라 했고, 이렇게 dmaximum, dminimum, dsum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B11에서 B12 영역의 조건을 입력해서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 클릭, 사탐 클릭하셔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표준 편차가 이 표 전체에서 보면 1열, 2열, 3열, 4열에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열번호를 4번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자, 차이값을 구하기 위해서 C12에 포인트 넣으시고, 자, 는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할게요. dm 하고 dm으로 시작하는 함수에서 dmaximum을 선택하는데 화살표로 고르시고 탭키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함수는 항상 는으로 시작하고 이름은 나오고 가로 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ift F3번을 누르면 dmaximum에 관련된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냥 편하게 마법사라 그럴게요. 그래서 dmaximum 마법사에서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를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탭키로 내려오셔도 되고 마우스로 두 번째 칸을 클릭하셔도 돼요. 두 번째 칸의 인수는 계산할 열번호 4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조건 범위 구분이 사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33이라는 사탐이라는 과목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2.3325가 나오는 거예요. 자, 확인하시고 12.33 나왔나요? 이어서 우리는 최소값을 구해서 뺄 거예요. 그래서 빼기 하시고 dm, 이번에는 미니멈을 선택하는 거예요. 미니멈. 그래서 탭키로 dminimum을 선택하시고 마법사를 불러내는 건 Shift F3.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두 번째 칸에는 계산할 열번호 4, 세 번째 칸에는 조건 범위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7.32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는 5.01이에요 하는 형태로 답이 나옵니다. 자, 4-2번 예제는 구분이 용상인 선수들의 여기 3차 시기가 여기 있어요. 3차 시기의 평균을 구하는데 갑뒤에 킬로그램을 붙이고 표들은 용상 3차 시기의 평균을 구하는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할 것. 그래서 107이면 101kg으로 표시하라 이랬고, 여기 보면 함수를 아까는 골라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하세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에버러지는 똑같습니다.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거로 사용하는 방법은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을 해주는데 인수가 얘는 두 개예요. 첫 번째 인수는 각 숫자가 나와야겠죠. 그 숫자의 자릿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0은 정수, 1은 한 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 연산자로 킬로그램을 붙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디에버러지하고 라운드한 결과 뒤에다 엔드 킬로그램을 하는 형태를 써요. 근데 이 문제는 아까와 틀리게
조건을 어디에 입력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구분이 용상이라는 여기를 조건 범위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만약 이 문제가 구분이 용상이 아니라 구분이 인상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 조건을 쓰고 시작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이 11에다가 넣고 이제 뒤에 에버러지를 사용하는데 표 전체 계산할 열번은 5번, 조건 범위는 구분이 용상. 그래서 뒤에 에버러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뒤에 에버러지를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탭 5탭 하시고 조건 범위 하고 엔터. 그러면 133.6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계산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 앞에다가 반올림을 할 거야 하고 라운드라는 함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여기서 Shift F3을 했더니 뒤에 에버러지가 나왔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우스로 라운드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법사가 이렇게 바뀌어요. 마우스로 갖다 넣을 때마다 포인트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릿수를 지정하는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를 한다는 건 소수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33.6이라는 평균값에서 134로 반올림돼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엔드 다운표 안에 킬로그램이라는 글자를 결합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하면 134kg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설명과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문제의 내용을 보면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여기 평가 점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400점 이상인 학년 중에서 2학년의 학생의 수를 C12셀에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표시예에 9명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결과에는 요 AND 연산자를 사용하는 얘기고요. 함수가 dcount A를 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dcount와 dcount A를 구분하셔야 돼요. dcount는 숫자가 있는 데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dcount A는 공백이 아닌 곳에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예요. 근데 DB 함수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를 조건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줄에 되어 있으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경숙님? 같은 줄에 있어요. 무슨 연산? AND예요, OR예요? AND 연산이에요. 이게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OR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이거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400점 이상이 4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2학년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2학년이면서 400점 이상인 거는 2명이 되겠죠. 요 상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할 열번호를 지정할 때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답이에요. 어떻게 카운트를 하냐면 내가 계산할 열번호를 1번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이 줄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먼저 판단을 해요. 근데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이면서 400점 이상이면 AND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운트를 안 해요. 두 번째 줄에 내려와서 여기서는 2학년이면서 40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럼 디카운트 A를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얘가 공백이야 아니야를 갖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공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백이 아니잖아요.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공백이 아니잖아요.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공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열번호는 4개가, 답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ount A가 아니라 decount라는 함수를 써요. decount는 뭐라 했습니까?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제 카운트를 할 때 숫자야 아니야를 갖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2번이나 4번 줄을 지정하셔야 돼요. 여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카운트가 안 일어나요. 여기도 숫자가 아니잖아요. 카운트가 안 일어나요. 언제? 디카운트를 썼습니다. 디카운트 A는 공백이 아닐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할 열번호를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답인데 통상 인원수가 몇 명이야 그러면 사람 이름 갖고 많이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3번을 쓴 것뿐이에요. 답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똑같습니다. 넣으시고 DC, 디카운트 A 하시고 여기 fx가 똑같이 마법사 불러내는 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표 전체에서 계산할 열번호 3번 조건 범위는 여기야. 그리고 엔터. 그리고 결과에 엔드 따옴표 명이라는 글자를 결합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엔드 명을 쓰시면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에 디카운트 A를 하시고 엔드 명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함수 정리를 들어와 보시고 위로 올려서 보면 이제 if로 끝나는 함수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함수가 틀리니까 바뀌겠죠. 그러니까 if로 끝나는 함수가 count가 있어요. count라는 거 몇 개야를 쉬는 거잖아요. 뒤에 if가 붙었어요. if라는 건 만약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게 count if예요. sum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average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if를 먼저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count if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지정하시고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따옴표 안에다가 규칙이에요. 그럼 얘가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줘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 앞에 부분은 똑같아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따옴표 안에 조건, 그리고 계산할 범위가 들어가면 sum if가 되는 거예요. average if도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건 조건이 하나일 때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s가 붙어요. s가 붙으면 복수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여러 개예요. 그러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이 이렇게 127개를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um if s와 average if s에서 보면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계산할 범위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를 만족하는 합계나 평균을 구할 때는 계산할 범위를 앞에다 넣으시라는 거예요. 계산할 범위를. 조건이 하나일 때는 계산할 범위가 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count if 하나를 구하시고 여기에 계산할 범위가 들어가면 sum if와 average if. 계산할 범위가 앞에 들어가면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sum if s와 average if s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6개 중에서 한 문제가 실기시험에 90% 이상 나옵니다. 최근에는 얘가 빈도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3-1번 예제를 열어주시고. 자, 먼저 제가 한 문제를 먼저 하고 두 번째 할 때 같이 하세요. 자, 1번 문제는 이 소속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 소속이. 이 소속이 들어와 있는 데서 상공이라고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sum if, 여기 보면 average, SDV, sum if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세요. 그럼 우리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니까 당연히 sum if를 쓰셔야겠죠. 그럼 sum if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계산할 범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DB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 이름과
표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범위 이런 거 나온 것이 완전히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이 함수를 하려면 수학 공식 외우듯이. 이미숙님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김주환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설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그 형식들을 완전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조건은 상공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지 말고 항상 표에서 내가 범위를 어디를 지정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놓으시고 썸이프 들어가신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면 또 인수의 의미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요 소속은 말 그대로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범위를 잡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을 거예요? 상공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얘가 아이고 주인님 원래 조건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넣으셔야 돼요 하고 얘가 따옴표를 넣어줘요. 그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썸 렌즈하고 돼 있잖아요. 계산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987만 원이에요 하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함수의 의미와 사용 방법. 자, 두 번째 문제는 소속이 상공이면서 판매 수량 범위에서 20 이상. 그럼 여기 20 이상이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요 두 개의 합계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썸이프 S를 쓰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소속이 상공이면서 판매 수량이 20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여 판매 금액 합계셀에 표시하세요. 여기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수를 썸이프 S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보면 인수가 두 개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는 127개까지 조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이 돼요. 첫 번째 인수가 뭐냐 그러면 계산할 범위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세 번째가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 판매 수량이 20 이상이잖아요. 판매 수량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20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 얘가 따옴표를 넣어주면서 합계가 661만 2,900원이에요.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얘는 총 몇 개까지 가능한 127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탭키를 누르면서 계속 확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합계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얘는 이제 표가 있어요. 여기 관객수가 있는데 관객수가 300만 이상인 영화의 비율을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비율은 전체 중에서 얼만큼 차지해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항상 문제에 써줘요. 비율은 관객수가 300만 이상인 영화의 수 나누기 전체 영화의 수로 나눠서 비율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함수는 카운트와 카운트 if를 쓰세요.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오타가 났네요.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는 카운트 if
똑같이 조건이 여러 개일 땐 count if 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count if를 구하고 나누기 count에 의해서 전체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여기에서 영화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영화가 몇 개야? 그러면 여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카운트이기 때문에. 카운트는 뭐예요? 숫자가 있는데 숫자를 가지고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먼저 관객수가 300만 이상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count if를 쓰시고, 그러면 얘는 인수가 두 개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은 크거나 같다 3 빵빵빵 빵빵빵 하고 썼는데 답이 안 나와요. 커서를 위로 올려주시면 얘가 따옴표가 묶여지면서 3개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여기도 보면 여기 수식의 결과는 300%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셀서식의 100분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황하지 마시고 비율을 구하는 건 뭐예요? 전체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에 의해서. 얘는 그냥 마법사 안 써도 되죠. 관객수를 범위를 잡으면 여기에 있는 관객수의 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개수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33%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카운트 if는 이렇게 비율 구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